그래, 이 냉온욕 같은 경우는요,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냉 이렇게 하는 겁니다. 7번 내지 7회 하는 거거든요. 네, 7회. 그래 1분간씩입니다. 냉탕이고 온탕이고 냉탕이고 온탕일 때 냉탕, 냉탕. 꼭 찬 데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샤워할 건 다 샤워하시고요. 그러면 냉탕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하고 혈관이 수축이 되지 않습니까? 수축. 그죠? 뜨거운 물에 가게 되면은 피부도 확장이 되고 혈관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축 확장, 수축 확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축을 했다가 또 확장이 되게 되면 체내 독소도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혈관이 수축 확장을 통해서 이 탄력이 생기죠. 탄력.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모세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이 수축하고 확장한다라는 것은 수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혈관이 쪼여지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몰리게 되고 확장이 되게 되면은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흡입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평상시 혈관이 굳어 있다, 찜질방에 가가지고 땀만 빼고 있다 해서 확장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찜질방에서 오래 일상적으로 찜질방에 많이 다니게 되면 순환이, 그죠? 자생력을 잃어버려요. 그 때문에 항상 찜질방에서 땀을 낸 필요성이 있어서 땀을 낸다 할지라도 항상 평상시는 냉온욕을 행하시면서 찜질방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찜질방에서만 다니가지고서 순환이 안 돼가지고 무력증에 빠지신 분이 여기 왔었어요. 서울에 계신 분인데 여기 다녀간 지도 얼마 안 되네 또 그분도. 그러고 나서 지금 건강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일단 혈관이 늘어나면 안 된다. 탄력이 있고 수축할 때 수축하고 확장할 때 탄력이 있을 때 그게 혈액순환의 원동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냉온욕, 풍욕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체내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요. 혈액순환 되면서 오줌으로 다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 냉온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예, 평상시요? 예, 평상시에 저는 많이 했는데 예. 그 수지침에 서울에 자기도 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던데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냉온을 안 했는데 왜냐니까 냉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젊었을 때 같이 온도를 올려줄 수 있을 때 몸에서 예, 예. 그때는 뭐 냉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예, 예. 지금 나이가 이제 한 50 넘고 이러면 그 정도 온도를 못 올려준다는 얘기지 이제 몸에서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온탕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느냐 예. 라고 하니까 그게 한 차바진 게 전체적으로 안에까지 다 못 따서 준다는 얘기 그런 뭐 논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모든 걸 종합적인, 그죠? 전체성을 가지고 얘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혈액이 이제 순환이 됐을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몸이 차다, 냉하다 할 때는 결국은 세포내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저 연소가 잘 안 돼서 열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냉온욕이라는 것도 순환을 잘해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찬데 들어갔다, 몸이 으스스 차다, 뜨겁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결국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운 대로 우리 거기에 맞게 몸이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학을 하는 그 본질을 전체를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뭐든 근데 수지요법이고 사열이고 부항요법이 그런 것은 거의 다 단편적인 요법이거든요. 단방요법들이 다, 그죠? 거기는 우선 응급처방, 치료할 때 해야 되는 그런 요법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본래의 건강 상태, 태초에, 그죠? 우리 몸이 만들어진 그 상태, 그거는 우리 몸은 모든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나을 수 있는 그 내면의 힘, 그런 게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뭐 왜곡된 생활을 통해서 불합리한 생활을 통해서 어느 날이든가 그런 부분이 기능이 저하되고 그죠? 거의 다 막 그런 데서 이제 안 되니까 대중적인 요법도 필요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너무너무 차다. 이거 냉기가 온다. 그럴 때는 찜질기를 갖다가 배우다 올려놓고 뜨겁게 데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찜질기를 그런 걸 업으로 오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 배 처지면 안 돼요. 한기 뜨겁게 뜨거야 됩니다. 배는 따뜻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언제까지 했을 때는 그걸 떼는 순간 그 뒤부터는 그죠? 항상 그죠? 자생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나는 찜질팩을 올려놔야 되지 올려놓지 않고서는 내가 아직 배가 차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없다. 우선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찜질기를 올려놨을지라도 언젠가는 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내가 뭔가 행동으로 뭔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찜질방이 없어도 내 스스로 자생력의 힘으로 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생활을 바르게 왜곡돼서 그런 문제를 유발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액순환 문제는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데만 있어도 안 되고 찬 데만 있어도 안 되고 냉온을 왔다 갔다 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래요. 일단 그 피가 심장에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장이라는 피가 박동이 된다는 것은 산소하고 내가 피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산소하고 먹은 음식을 통해서 소화해가지고 간에서 심장으로 가서 그 영양하고 그거를 배달하기 위해서 이 펌프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로 가고 대동맥으로 소동맥으로 가고 택배를 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동맥길로 접어들어서 200조나 되는 세포한테 영양과 산소를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에서 산소하고 영양하고 결합이 되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게 결국 몸이 따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냥 빈 차로 오냐면은 쓰레기 좀 없습니까? 수거를 해가지고 더러운 피가 돼서 정맥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줌으로서 버리게 되고 다 심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다가 막혔다면 어떻게 되세요? 가다가 막히면 세포로 배달이 가는데 막혔다. 피는 빠꾸고 하면은 그거는 심장마비 오는 거예요. 피는 전진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진이 안 되고 정체되고 했을 때는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냥 심장마비가 걸리는 거거든요. 탁해서 혈관이 막히다시피 뻑뻑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수기도 뭐다도 호수가를 이렇게 꼬인다든가 막히면 양수기가 꺼져버려요. 모다 펌프가. 그렇듯이 혈로가 막히면은 심장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몸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막힌다. 들고 떠는 것은 막히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모세혈관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소동맥을 가는데 모세혈 가는데 어떻게 막히는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혈관을 못 올라가게 막히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이 바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글름이 가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동맥에서 모세혈관이 막혔으니까 소정맥으로 바이패스 이 글름이 비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냉온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냉탕 같은 경우는 14 내지 15도에서는 제일 좋거든요. 14 내지 15도예요. 온탕은 40도 내지 42, 한 1도 정도 그 온도입니다. 좀 더 찹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냉온욕을 안 하고 혈압이 높은 사람이 붕덩 들어갔단 말이에요. 찬물에. 그러니까 혈과 가뜩이나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압도 높은 사람이 혈관이 딱 수축되니까 어때요? 글루미가 그 비슷한 층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하면 그냥 그대로 한마디로 심장마비 걸려 죽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혈압 높은 사람이 추운데 옷을 껴입지 않고 가가지고 심장마비 온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요. 그런데 수축이 되더라도 옆으로 빠져나가서 평상시 글루미 기능을 확보를 했으면 전천후 혈액순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온욕을 한다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냉탕 혈관이 수축돼 그때는 어때요? 이게 열리지요.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확장이 되면은 이게 닫히지요. 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또 냉탕에 가면은 이게 꽉 닫혀. 그러면 글루미가 기능이 그죠? 굉장히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아무리 추운 데 가더라도 그죠? 추운 물에 들어가더라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글루미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심장과 현대인들이 보면 거기다가 심장이 멎어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갈 때는요 다 손길이 멎어서 가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영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심혈관 계통이잖아요. 대부분 현대인들이 가는 게. 그 부분은 그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천후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떤다. 냉온욕 평상시 그러면서 이런 섭생 그죠? 바르고 또 척추도 바르고 좌우 신경이라든가 그런 숙변도 없어야 되는 거죠. 가스가 자꾸 유발하잖아요. 부패, 발효, 가스, 독가스, 혈액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산소 부족 상태가 오죠. 암도 결국은 산소 부족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온욕을 통해서 그 모든 혈관도 탄력, 피부도 수축 확장을 통해서 피부가 막혀 있어요. 의복만 껴입으니까요. 안에서 가스가 생기잖아요. 탄산가스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피부를 통해서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평상시 옷을 껴입기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걸 뚫어주려니까 어때요? 그래서 풍욕을 하는 겁니다. 벗으세요 하면 어때요? 춥잖아요. 그럼 쏙쏙쏙쏙 피부가 수축이 됩니다. 막혀. 덮으세요 하면 따뜻해지니까 피부가 이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수축 확장 수축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막혔던 피부 모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에 두세 번만이라도 옷을 벗고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자라는 것이 이 풍욕인 거거든요. 풍욕. 이것도 춥고 따뜻하고 춥고 따뜻하고 춥고 계속 해봐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몸이 알잖아요. 쏙쏙쏙쏙 확장되고 벌써 피부가 막 확장되는 느낌, 수축되는 느낌, 창문에다 환기시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암이 있다든가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하루에 5번 이상을 하게 되면 막 몸속에 그때부터 막 독소가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옷 올린 것 마냥으로 완전히 몸에 발진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3개월입니까? 예? 3개월 정도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데서는요 예. 공기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예.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떨어지죠. 이제 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여기서 예. 하니까요 그럼 영 달라요. 예. 그리고 사람한테서 이 독기가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 특히 많이 아픈 사람들 겨울에 방을 춥다 확 닫아놓고 한 가운데서 바깥에 돌아가니 그 문을 확 열어봐봐요. 벌써 그 사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채취에 의해서 그저 발산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방에서 이제 밤새 이제 호흡을 통해서
가스가 많이 나가잖아요. 가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산소 농도 같은 거를 체크를 해봐요, 그죠? 방 안하고 바깥에 하고 체크를 하고는 다 틀리죠. 그러니까 환기를 좀 시킨다라는 거죠. 그때 몸도 이제 가스를 다 빼내주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가스가 모든 만병의 또 문제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 건강원에 보니까 확실히 공기 좋네. 그건 뭐냐면은 산소가 많다라는 게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공기 좋네. 아, 공기 좋네. 그럼 뭐예요? 실질적으로 산소 농도가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는 한 7.0 정도라고 합니다. 7.7%. 그런데 여기는 7.2%. 예? 그 체크를 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토암산 자락에는 7.2%. 왜냐하면 산림에서 내뿜는 그죠? 산소도 있고 그러니까 더 풍부한 거죠.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실험 결과예요. 암이 온다. 세포 내에다가 실험실에서 거기다가 산소 농도를 부족하게 상태하니까 그게 암이 발생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산을 찾아가는 이유가 산소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 산자락, 산천군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암 환자들이 다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제일 많은 데가 산천군이란 말이에요. 토천민들이 암이 발생이 돼서 많은 게 아니고 환자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주민등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암 환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산청이에요? 지리산은 청정 지역이죠. 거기가 청정 지역이니까 거기가 제일 공기가 좋죠. 다 공기 찾아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다 공기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냉온욕 그러면은 일단은 평상시 냉온욕을 안 하다가 냉온욕 하게 되면은 감기 걸리죠. 감기는 냉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감기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피하에서 다 조절 능력이 가져지기 때문에 감기가 평생 안 걸리죠. 그래서 저도 냉온욕을 손님들하고 다닌 덕분이고 또 식생활 그것 때문에 감기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기 걸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풍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생 안 걸려요. 그래서 냉온욕은 14 내지 15도씨, 온수는 40 내지 40도씨. 근데 간경화라든가 몸이 기가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온도차가 약한 데서부터 서서히 늘려가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무한분들은 이 배꼽까지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끼얹는 정도로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적응력을 가지면서 또 풍욕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적응력이 가져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 또 혈압이 너무 높다든가 하는 분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산소하고 이 영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 부족하면 5분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명이 떨어져요. 그죠? 영양은 공급을 안 해줘도 조금 삽니다. 물만 가지고. 근데 산소는 5분만 공급 안 해주면 그냥 죽어요. 단식할 때는 이게 흡수가 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래 단식할 때는 비누를 너무 칠하고 오래 있다든가 화장품 같은 거 안 넣는 게 원칙이고요. 흡수가 되버리니까. 피부는 흡수 기능도 있고 배출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샤워하고 씻고 그러고 나서 냉온욕을 해서 마무리는 찬물. 왜? 의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냉탕에 갔다가 춥지만 또 의복을 입으니까 또 몸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찬물로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평상시 하십시오. 아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땐 그런 대정적인 요법도 필요로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그 금방 그 이야기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냉으로 하는 거는 몸이 안 좋다. 그런데 그 선생님 말씀처럼 자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정시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에 나오는 그 양반 이름이 생각나는 수염이 이렇게 난 양반 그죠? 거기서 단식도 시키고 하거든요. TV도 많이 나와요. 거기는 무조건 그 몸을 따뜻한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찬 거를 먹지 말라. 수박도 데워서 먹어라. 실제로 후라이팬에 데워서 먹더라고요. 그러고
뭐 열이 나는 식품을 주로 많이 먹죠. 그러니까 단식 끝나고 나도 고기를 먹어라. 왜? 몸을 데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찬 거는 절대 못 먹게 하죠. 그러면 언제까지나 뭐 찬 거 먹고도 또 몸이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우선은 당장은 냉한 사람한테는 몸이 따뜻하니까 조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생력은 조금 상실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찜질기니 뭐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찜질기니 무슨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죠. 또 반신욕 같은 경우도 다 데피기 위해서 반신욕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신욕이 좋다. 몇 번 하니까 진짜 좋더라. 땀도 나고 몸이 훅 달아오르고. 그래서 매일같이 한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그걸 갖다가 일상적으로 해봐요. 그거 안 하면은 이제는 중독돼서요. 몸이 옛날보다 더 나쁘지요. 안 하면은. 예?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필요할 때, 그죠? 는 좋은데, 그걸 너무 일상적으로 한다는 건 좀 그렇다. 순환 문제를 일단 확보한다는 거. 그러니까 모세혈관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심장이 돌린다는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답이 없어요. 다 그런 여러 가지 대중요법인데 결국은 혈이구나. 그러려면 이 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타민 C. 그러니까 감립살을 드시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생야채. 그 다음에 물, 생수죠. 생수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수 차잖아. 예? 그러니까 생수도 조금 머금어서 드셔야 되죠. 따뜻하게 겨울에는 끓이기보다는 조금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모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럼 보통은 그 무서워만 했지 이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다 그냥 대중적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대중적으로 막혔은 게 뚫어준다. 근데 왜 막혔어요, 그죠? 왜? 그건 결국은 뭐냐면 이런 생활을 합리적인 이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는 수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기능이 저하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어느 분들 이거 40대에서도 그 혈압이 막 200 이상 올라가는 사람도 한 2달 전에 왔었고 합니다만 다 40대부터 이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지방간, 뭐 심장약, 약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제는 자꾸 늘어나요. 다 거기서부터 이제 혈이 안 통하다 보면은 다 문제가 와요. 고혈압 오다 보면 이제 당뇨가 오고, 당뇨 오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취약한 부분이 시력, 이 시신경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 다음에 잇몸,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초신경부, 손이라든가 발절이라든가 그런 쪽, 또 머리가 또 이제 모근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대의학은 현재 상황, 증세들을 고정적으로 보니까 혈압 같은 경우도 뭐 200이다 뭐 아이 큰일 났습니다. 약 드세요. 아이고 이게 약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언제까지 평생 먹어야 그 약 안 먹으면 쓰러져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 유지 거기다 초점을 두고 결국은 약을 먹어서 그죠 정서적인 것을 개선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내가 변하지 않는 상황은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연의학이라는 개념은 그 서양의학하고는 조금 정세를 병으로 보지 않고 우리 몸을 조종하기 위한 요법으로 보는 벌써 시각 차이가 거의 정반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